조향사라는 직업이 저에게 좀 생소하게 들리거든요. 어떤 일이죠? 네, 조향사 하면 향수를 만드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향을 만드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을 만드는 야, 사람. 향기를 만드는 사람. 네. 향수도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향수도 만들고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는 그 역삼동에서 향수 스튜디오를 하는데요. 네. 향을 주문 제작 받아서 제작해서 납품하기도 하고 맞춤 향수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 향수는 좀 생소한데, 예. 아니에요. 생소하지 않아요. 무슨 맞춤 속옷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고객이 원하는 향수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니, 요것저것 배합을 해서 그렇게 네.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뭐 흔하게 네. 뭐 외국 나갈 때 면세점에서 그냥 기념으로 하나씩 사는 향수를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기성향수. 예. 네, 기성향수고, 예. 저게 이제 정민수처럼 하는 건 이제 맞춤 향수. 그러면 고객이 향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 내가 이런 향을 좀 그럼요. 해달라고 근데 그러는. 보면 장영 씨는 다 아는 걸 좀 자기만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기성향수, 맞춤 향수. 굉장히 재주, 인정. 그걸 알면서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제가 얼핏 듣기에는 그 향수의 기본적인 바탕이 시작이 어떤 그 성심리와 관련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향수가 처음 나오게 된 동기가 이성한테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 네. 예. 그래도 뭐 그 처음으로 이게 어떤 향이 좋은 건지 어디서 뭐를 이렇게 채취해갖고 만든 건지 그거를 네. 추출한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예를 들면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는 세계의 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향기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연출가였어요. 네. 그래서 이성한테 어필이 되는 향을 미리 알아서 연인을 만날 때 장미향이라든가 머스크, 사향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했던 여인이죠. 저도 이렇게 깊게는 모르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사향노루가 뭐 많이 쓰여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 사향노루는 남자 수컷의 그 노루에서 사향노루의 생식선 밑에 향주머니가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그 머스크 향을 채취해서 향수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향수에는 대부분 많이 들어갑니까? 사향노루에서 채취한 게? 네, 사양 머스크는 모든 향수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일종의 페로몬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구나. 그러면 그 향수를 다루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코가 좀 예민한가요? 후각이? 네, 후각이 선천적으로 예민했다기보다는 이런 향을 많이 다루고 후각 훈련을 통해서 후각이 좀 발달한 편이죠. 그럼 정미선 씨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향기가 이렇게 풍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 안이라든지 뭐 네. 지하철이라든지 길거리라든지 딱 맡으면 이거 무슨 회사 제품이 뭐 몇 년도에 나온 무슨 향수인데 하고 아세요?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며칠 전에 우리가 38년 동안 구두를 닦고 오신 분은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신고 있는 구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간성 모든 게 다 알 수 있다는 것처럼 혹시 그 사람마다 뿌리는 향수가 틀릴 거 아닙니까? 네. 그 향수를 맡고 그 사람 인상을 보면 대략 어떤 사람이다라도 알 수 있습니까? 네, 향이 주는 정보는 생각보다 더 많거든요. 성격, 습관 이런 것도 다 나오는 거죠? 네. 그분이 쓰는 향수라던가 아니면은 그 사람에서 나는 채취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는 읽혀지는 거죠. 자, 그럼 저 같으면은 어떤 향수를 쓰는 게 가장 적절한가요? 그냥 안 쓰는 게 제 나을 것 이미지에. 같아요. 전문가한테 조언을 안 쓰더라도 알겠습니다. 네. 이 비전문가 이렇게 어설프게 나서는 게 문제입니다. 예. 전문가께서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아주 그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이렇게 그 순발력이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안해지는 상대방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 라벤더 향이라든가 이렇게 허브 향 쪽을 쓰시면 상반돼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좀 긴장한 상태를 좀 더 편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실 향수를 되게 좋아해서 한 네. 대여섯 가지 한꺼번에 쓰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차에도 놓고 회사에도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집에도 한 두 가지 있고 해서 기분 날 때마다 뿌리는데 한 가지를 고정적으로 쓰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자기 기분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쓰는 게 좋은가요? 바꿔가면서 쓰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고정된 향을, 그러니까 스테디하게 쓰는 향을 한두 가지는 그대로 갖고 가면서 그때 기분에 맞게 맞춰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 이 향기나 악취, 냄새라는 것이 사람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네. 같은 땀 냄새라도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유쾌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네. 근데 또 향수도 너무 많이 뿌리는 것도 또 문제가 되고. 네. 사실 이렇게 땀 냄새에서
그 좋게 느껴지는 경우는 페로몬이라는 그 인체에서 분비하는 그런 물질이 섞여서 나와요. 네. 밤에 그럴 네. 경우에는 좀 이렇게 섹시한 느낌도 주고 또 이렇게 어떤 이성한테 어필도 되는데 반면에 몸 상태가 안 좋고 그럴 때는 몸에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물질들이 같이 땀에 섞여 나오면은 좀 불쾌치가 되고 또 그런 게 악취로서 사람들한테 불쾌한 느낌을 주게 되죠. 그 컨디션 좋을 때 땀 냄새가 참 좋다는 얘기네, 그렇죠? 네, 뭐 그렇죠. 이런 사랑에 얘기인데. 빠져 있을 때는 페로몬이 많이 나오니까요. 오, 예. 냉간하면 땀 냄새는 안 풍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향수 뿌려야죠. 예. 근데 향수도 뭐 계절에 따라서 좀 많이 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향, 또 네. 너무 과하게 진하지 않은 향을 쓰는 게 어떤 향이 에티켓이고요. 있어요? 주로 시트러스 계통이라고 그래서요. 감귤계 향이라든가 감귤. 네, 레몬이나 오렌지 같은 네. 향을 감귤계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향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원한 바다 느낌을 주는 아쿠아 계열의 향을 여름에 쓰면 좋고요. 겨울에는 반대로 이렇게 스파이시한 향신료 향을 쓰면 좀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면서 그리고 또 동물 향을 약간 쓰면은 겨울철에는 좀 편안하면서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민 DJ 시즌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예. 오늘은 향수 이야기였습니다. 향수편. 예. 정민순 씨는 어떤 향수를 쓰고 계세요? 저는 그때그때 틀린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쓰시네. 그때그때 틀리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기분을 밝게 가져가고 싶어서 저도 시트러스 계통의 향을 뿌렸습니다. 예. 이재익 PD 언제 시간 나면 맞춤 향수 그러니까요. 괜찮겠네요.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뭐 좋다는 거 다 구입해서 이것저것 쓰지 마시고 맞춤으로 가세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쌀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사람의 감각은 과거의 기억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연인과 찍었던 사진을 보거나 연애 시절 들었던 음악을 듣거나 연인과 함께 먹었던 음식을 먹을 때라던가 아니면 연인이 자주 사용하던 향수 냄새를 맡았을 때 헤어진 연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냄새와 연관된 기억은 잘 안 잊혀집니다.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옛 추억의 냄새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과거의 감정까지도 생생하게 떠올리게 되죠. 과거에 맡았던 특정 냄새의 자극을 받아서 당시의 일을 떠올리게 되는 것을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여류 작가인 프랑수와 사강은 과거에 남편과 싸우고 가출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들어간 가게에서 자신의 침실에서 나던 향기를 맡고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향기를 통해서 예전에 남편과 좋았던 시간을 떠올렸나 봐요. 프루스트 현상은 제게도 나타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즐겨 쓰던 향수가 있었는데요. 자스민과 바닐라 향이 고혹적인 느낌을 주는 우아한 향기였죠. 처음엔 남자친구가 선물해줘서 쓰게 됐지만 왠지 헤어진 후로는 이 향수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향을 맡을 때마다 그 친구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가끔 길 가다가 우연히 그 향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그 사람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그때 참 좋았는데 하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곤 하죠. 이것도 프루스트 현상인 거죠. 아무래도 제가 조향사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맞춤 향수를 주문하러 오시는데요. 손님들 중에서도 과거의 연인과 연관된 향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분들이 모두 남자분이었어요. 남자들이 더 첫사랑을 못 잊어 한다고 하던데 향으로라도 헤어진 연인의 기억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은 존재가 되고 싶다면 당신만의 향기를 간직하세요. 향기는
고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과 잘 맞는 향기를 쓰게 되면 자신의 에너지가 증폭되면서 자신만의 매력이 더 돋보일 겁니다. 일본에서 유학할 때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심하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저는 좋아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했었고요. 쿨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마음을 접었죠. 그 친구와 헤어진 다음에 오랫동안 힘들었는데요. 밥도 잘 못 먹고 사람도 만나기 힘들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니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아팠던 만큼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죠. 그러다 작년에 우연히 TV를 틀었는데요. 이소라 씨가 제가 그때 일본에 있을 때 즐겨 듣던 드라마 주제곡을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를 들으니 그 친구가 생각나면서 옛 추억과 그 당시의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를 추억 속으로 빠지게 해준 그 노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이소라가 불러요. 알마. He only smiles, he only tells her that trees, the flowers are wind and spring, and her splendor sweetly surrendering to love that innocent spring. 네, 나의 인생 나의 노래.